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1주차 폰트 속성과 배경 속성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폰트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폰트를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꾸밀 건지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글씨, 텍스트로 이루어진 모든 태그들이 그 대상입니다. 링크 태그, 제목부터 목록, DL 태그, 그리고 또 표시화된 표에 들어가는 글, 또 폼 태그에 들어가는 글들, 대상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이 글을 꾸며준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속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겠죠. 텍스트를 어떤 폰트를 사용할 건지, 폰트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정해 줄 수가 있고, 폰트 사이즈, 그 폰트를 어떤 사이즈로 할 건지, 그 폰트 사이즈는 픽셀과 퍼센트, EM, PT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폰트 스타일, 이거는 이탈릭체로 할 거냐 아니냐. 그리고 폰트의 굵기, 웨이트였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 속성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넓은 의미겠죠.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 이 폰트는 어떤 컬러를 할 수 있는지, 색, 텍스트의 컬러 중요하겠죠. 그리고 텍스트를 어떻게 정렬할 건지, 이거는 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가로행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문서를 작성할 때 보면 가로 정렬도 있지만 세로 정렬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 폰트 속성에서는 세로 정렬은 나중에 따로 선생님이 설명드릴 겁니다. 세로 정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를 자간과 행간을 우리가 나눠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텍스트를 꾸며줄 수 있다. 언더라인을 넣을 수도 있고, 오버라인을 넣을 수 있고, 라인 트루 가운데를 통과하는 선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는 크게 폰트를 꾸며주는 방법과 텍스트 전체를 꾸며주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폰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편집을 할 때 자간 행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도 있고, 또 폰트에 컬러를 넣어주기도 하고, 폰트에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페이지들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나 또 그렇지 않게 보이죠. 그리고 그 폰트를 어떤 사이즈로 하느냐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고요. 또 우리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색을 통해서도 강조하지만은 어떤 굵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아니면 스타일을 줘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페이지에서 정렬을 하죠. 텍스트를 왼쪽 정렬을 할 건지,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 가운데다 정렬을 할 건지,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으로 폰트를 우리가 폰트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데, 그럼 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폰트를 꾸미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폰트는 웹에서 쓰는 폰트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각 웹브라우저마다 지원해주는 폰트의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폰트를 적용할 때 폰트 패밀리에 관련된 거죠. 어떤 폰트를 사용할 건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폰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트를 지원해주지 않을 때는 웹브라우저의 기본 폰트, 크롬과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폰트가 다 틀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CSS를 가지고 폰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CSS로 폰트를 지정해 주면은, 자, 그 폰트가 내 PC에 깔려 있을 경우에는 그 CSS에서 정해준 폰트를 적용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 우리 다시 웹브라우저에 있는 기본 폰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용자들이 다 각각 틀린 폰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동일하게끔 폰트를 사용하게끔 우리는 웹 서버에 폰트를 넣어놓고 그거를 갖다 끌어다 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게 웹 폰트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폰트의 굵기라든지 폰트의 굵기, 사이즈, 또 스타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포토샵이든 영상이든 늘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기준 방식이 조금씩은 틀리겠죠. 자, 이렇게 굵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400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숫자가 작아지면은 100단위로 작아지죠. 뭐 10단위로 작아지는 게 400을 중심으로 300, 200, 100 이렇게 줄어들고, 또 400을 중심으로 500, 600, 700, 800, 900 이렇게 100단위로 줄어든다는 거, 늘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죠. 폰트 사이즈도 이렇게 픽셀, EM, 퍼센트, 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16픽셀에 1EM, 100%, 12포인트짜리의 글씨를 제공해 준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좀 커 보인다 하면 이렇게 요 단위별로 내려가면 되는데, 우리는 초보자니까 요거 두 번째 아래로 작은 거, 또 그 다음 거까지는 저거 메모해 놓고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폰트를 정렬할 때, 텍스트를 정렬할 때, 얘는 세로는 관련이 없다 그랬습니다. 텍스트는 가로 정렬, 레프트, 센터, 라이트. 그런데 레프트가 기본이 되는 디폴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 좀 전에 얘기한 정렬, 텍스트 얼라인이죠.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자간을 뜻합니다. 또 라인 헤이트, 이거는 행간을 뜻합니다. 텍스트 인텐드, 요거는 들여쓰기를 뜻하는 겁니다. 텍스트 얼라인, 조금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섀도우, 이런 것들은 약간의 효과를 주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폰트부터 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 현이라고 루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루트 폴더 안에는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CSS 폴더, 오늘은 폰트를 하는 거긴 해. 폰트 폴더, 폰트라고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드림위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목에 오늘은 폰트와 배경 속성 배우기라고 제목을 정해줬습니다. 이 바탕화면에는 10월 27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이렇게 루트 폴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작업하는 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작업하는 거는 얘를 루트 폴더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경로 설정입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는 늘 이 경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을 때
이 루트 폴더, 얘를 루트 폴더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파일들, 우리가 HTML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들이 다른 폴더에 들어갈 수 있다니, 다른 폴더가 루트 폴더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럼 경우가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이트, 뉴 사이트에서 경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예. 11월 12일 현을 루트 폴더로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폴더를 선택합니다. 세이브.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CSS 폴더, 폰트 폴더, 이미지스 폴더가 보이죠? 자, 그리고 얘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어디에다, 이게 언타이틀로 들어갔군요. index.html로 우리가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자, index.html로 저장을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 언타이틀은 필요 없겠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 파일이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 우리, 얘를 꾸며줄 CSS,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파일에서 new. 자, 이번에는 CSS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11월 12일에 CSS에다 default.css default.css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 default.css에다 우리는 폰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꾸며주도록 하겠죠. 배경을 꾸며주도록 하겠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여기 이 default.css는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자, index.html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다 CSS를 만들고 연결을 해주는 방법이 외부 스타일 시트라 했습니다. 외부 스타일 시트. 자, 링크 렐 스타일 시트 타입 텍스트 CSS href. 야,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어디에? 웹브라우저에 어느 거? 자, 이게 루트 폴더죠? 루트 폴더 안에 CSS default.css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파일 세이브. 자, 이제 우리는 이 default.css와 index.html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항상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 정의해 놓고 저장을 안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ndex.html을 클릭을 하고 파일에서 save all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와 링크되어 있는 default.css도 같이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자, 그 수정하면 바로바로 저장을 해서 적용이 적용이 우리가 안 되는 걸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꼭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폰트 패밀리. 자, 폰트를 어떻게 지정해 주는지. 폰트, 웹브라우저 기본 폰트를 지정해 줄 때가 있고, 또 CSS로 정의해 줄 때가 있고, 웹 폰트를 쓸 때가 있다. 자, 요거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에서 폰트 적용하는 방법. 첫 번째, 폰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폰트를 지정할 경우, 또 웹 폰트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사례를 나눠 봤습니다. 자, 바디 안에 H1 시작합니다. H1 끝납니다. C SS 폰트
적용 방법. 자, H2로 하겠습니다. P 시작합니다. P 끝납니다. 자, P 3개를 넣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요 나머지는 비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폰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폰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 첫 번째, 폰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CSS에 폰트를 지정할 경우. 지정할 경우. 자, 그 다음에 웹 폰트로 지정할 경우. 자, 나머지는 폰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해 볼까요? 파일, 세이브. 자,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폰트 적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얘를 익스플로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엣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폭스. 또 엣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폰트가 각각 웹에서 제공해놓은 기본 폰트들이 이렇게 각각 틀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웹 폰트를 지정해 주면 엣지나 파이어폭스 아니면 익스플로러, 사파리 다 똑같은 웹 폰트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자간과 행간들도 다 틀립니다. 자간과 행간들도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폰트를 지정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 폰트가 적용이 되는데, 자, 요 부분에 CSS의 폰트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이디로 선택을 할 겁니다. A라고 선택을 해 줬습니다. 자, 얘는 이름이 A라는 P 태그입니다. 그리고 얘한테 특정 폰트를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름을 A라고 아이디로 줘줬으니까 얘는 받을 때는 샵 A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샵 A를 선택을 해서 폰트 선택을 해서 폰트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 하고 우리는 바탕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체라고 정해줍니다. 그리고 바탕체가 없는 사람은 굴림체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바탕체가 없는 사람은 굴림체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탕체가 없는 사람은 굴림체를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파일 세이브 했습니다. 또 index.html도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했습니다. 자, 누구? 얘를 뜻하는 겁니다. 자, 들어갔나요? 얘는 바탕체를 적용이 됐어요. 바탕체.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탕체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우리는 우리는 나눔 고딕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나눔 고딕이랑 비슷한 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체를 다 우리가 확실히 구분이 가는 궁서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궁서체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바디를 선택을 해서 폰트 패밀리 폰트를 궁서체 궁서체로 꾸며주세요. 이거는 뭔 의미죠? 자, 바디에 있는 모든 폰트들을 궁서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A는 바탕체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A 외의 모든 글씨는 궁서체로 바뀌어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자, 궁서체로 바뀌었습니까? 자, 얘만 우리는 지금 뭐죠? 바탕체를 보고 있습니다. 바탕체.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탕체입니다. 바탕체가 없는 사람은 굴림체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내 컴퓨터에 이런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기본 폰트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본 폰트를 보게 되는데 이런 기본 폰트들을 다 똑같이 제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폰트를 가지고 와서 웹 서버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에 가면 나눔 고딕 폰트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다운로드 받아 놨습니다. 폰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류의 폰트를 우리는 받아 놨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복사를 해서 우리는 자, 폰트에다가 넣어 주도록 합니다. 됐습니다.